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저는 오늘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자연재난 안전 교육을 진행할 소방관 김영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안전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안전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편안하여 탈이나 위험성이 없는 상태 또는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 급격한 온난화와 동태평양 바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곳곳에서 기록적인 물폭탄과 폭염,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동부의 케냐와 소말리아에서는 이번에 100년에 한 번 올까한 폭우가 강타해 130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자연재난은 예측하기 어렵고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끔찍한 재난 상황을 실감나게 담은 영화의 한 장면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도 평화롭게 허리케인이 부는 미국의 어느 한 도시. 아버지와 두 아들은 태풍을 피해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중이었죠. 그렇게 이들은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아버지는 차를 빼내기 위해 다시 밖으로 향합니다. 이날 두 아들은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태풍 속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익히고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방관 선생님과 함께 자연재난 안전수칙에 대해 학습해 볼까요? 먼저 여름철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집중호우란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좁은 지역에 순식간에 아주 강한 비가 내리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는 호우주의보를,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가 내려집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7월에서 9월에 집중호우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 불안정 때문입니다. 이 같은 집중호우는 강한 천둥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고 산사태가 나거나 하천이 범람하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 큰 피해를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집중호우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홍수, 침수, 산사태, 해일 등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기상예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가족과 함께 대피 장소를 미리 정해두면 좋겠죠? 호우가 시작된 때에는 외출을 삼가고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기상정보를 청취할 뿐 아니라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호우특보 시 대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실내 계단이나 건물 안이 침수되었을 때는 신속히 대피해야 하는데요. 침수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수심이 30cm 이하, 즉 종아리 아래일 때는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 하천이 범람하거나 절벽이나 건물 붕괴, 추락, 낙하물 등의 위험이 없고 폭이 넓은 도로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해안가 주변이나 하천 근처의 도로는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 공사장이나 전신주 근처, 가로등이나 신호등처럼 고압전선을 사용하는 곳 주위는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2022년 집중호우 당시 가로수와 전신주를 점검하던 60대 남성이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수도, 지하공간 같이 위험한 지역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눈에 잘 띄는 밝은 옷과 긴 소매, 긴 바지와 장갑을 착용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밑창이 두꺼운 신발을 신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안전하겠죠. 운동화 외의 신발은 위험하므로 슬리퍼나 하이힐 같은 구두는 벗고 맨발로 탈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와 수건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침수된 도로를 지날 때는 수심이 얕더라도 뚜껑이 이탈한 맨홀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하고 야간 상황처럼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배수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전등으로 발밑을 잘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침수 위험이 우려될 때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은 안전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차가 물에 잠기면 움직이지 않고 또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만약 차량이 침수 우려가 있을 때는 차량 내외부 수압 차이로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을 대비해 미리 창문을 열어두고 창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차량의 문을 힘껏 밀면 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창문을 열지 못했을 경우 차량 내외부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속히 탈출해야 합니다. 이때 초등학교 5, 6학년생 정도의 힘이면 충분히 열 수 있는 정도라 하니 우리 친구들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집중호우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 태풍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태풍이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 이상으로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것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태풍은 특히 여름과 가을철에 또 10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다음 그림 중 태풍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모두겠죠. 초속 10m 이상만 되어도 우산을 쓰고 있기 어려울 정도로 바람이 세고 초속 15m 이상에서는 허술한 간판이나 지붕이 날아갈 수 있으며 초속 20m 이상에서는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붑니다. 우리는 태풍주의보와 경보를 통해 태풍의 심각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태풍 안전수칙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태풍 예보 시 안전수칙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이 예보된 때에는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파악해 미리 대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산간이나 계곡 등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멈추고 즉시 안전지역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에서도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이나 차량,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집안에 막힌 배수구나 또 하수구를 뚫어주고 모든 창문은 닫아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창문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여 창틀에 단단히 고정하고 비상용품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겠죠. 비상시 챙겨야 할 용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응급약품이나 비상식량 이외에도 정전이 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등의 여분까지 챙기는 것이 안전하겠죠. 태풍이 시작되면 이웃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외출을 삼가고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청취해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에 재난안전 어플인 안전디딤돌과 기상청 어플인 날씨누리를 설치하면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재난 정보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비상 상황에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대피소에 관한 정보 역시 안전디딤돌 어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풍특보 중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가급적 떨어져 있고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해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스는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감전 사고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차단기를 내려야 합니다. 또 침수가 우려되는 위험 지역이나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 공간에 접근하지 말아야겠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친구가 태풍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모래찜질도 하고 범이랑 불멍도 해야지.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 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태풍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2023년 많은 비를 몰고 온 태풍 카눈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태풍과 함께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강원 지역에 산사태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산사태가 우려되면 우리는 어떻게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산사태가 우려되는 산간 지역에서는 가능한 빨리 경사면이나 절벽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언제든 피난할 수 있도록 편한 복장과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럼 산사태 전조 현상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땅이 우르릉거린다거나 절벽에서 물이 솟아오르거나 또 절벽에 균열이 나타나고 조약돌이 떨어지는 현상 등을 통해 산사태가 올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먹구름이 가득한 비 오는 날 마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처럼 번쩍하는 빛이 터지고 뒤이어 쾅 하는 큰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방금 설명한 것은 천둥번개인데요. 번개는 구름 속의 전기 때문에 일어나고 천둥은 번개가 번쩍한 뒤에 오는 큰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낙뢰란 번개가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때 많은 집들에 갑작스레 전기가 끊겨 정전이 오거나
또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멈춘 사례 역시 모두 낙뢰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낙뢰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대체?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지. 그럼 친구와의 약속도 지켜야죠. 지금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아휴 참. 깜짝이야. 우산 챙기고. 네. 아무래도 불안한데 따라가 봐야겠어. 다녀오겠습니다. 이야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내 운동. 으아! 낙뢰가 칠 때 밖은 위험하니 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엄마! 체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낙뢰 때문이야. 낙뢰? 천둥, 번개 이런 거 아니야? 번개는 구름에서 전기가 발생해서 번쩍하고 불빛만 나는 거고, 천둥은 전기 구름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야. 낙뢰는 전기 구름이 무거워져서 땅으로 떨어져 내리는 거야. 그래서 낙뢰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서 아주 위험해. 뭐? 번개맨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고? 엄마야! 낙뢰 아주 무서운 거구나.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해? 낙뢰가 발생했을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볼까? 낙뢰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봇대나 키 큰 나무 아래는 위험해. 또 우산처럼 긴 물건은 멀리하는 게 좋아. 비가 온다면 우산보다는 비옷이 안전하지. 대피할 때에는 무릎을 굽히고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건물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해. 낙뢰가 발생했을 때는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친구들이 낙뢰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 참 다행인데요.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평균 낙뢰 건수는 약 12만 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낙뢰를 맞으면 갑자기 강한 전류가 몸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하답니다. 낙뢰에 의한 전류는 뇌, 심장, 눈, 고막 등 다양한 부위에 치명적인 형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낙뢰는 직접 사람에게 떨어져 대지로 흐를 수도 있고, 또 사람이 가진 물체에 낙뢰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낙뢰가 떨어진 나무나 근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전류가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해요. 지금부터 낙뢰 안전 수칙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낙뢰 예보 시에는 외출을 삼가고, 외부에 있을 때는 자동차 안이나 건물 안, 또 지하 등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가 발생했을 때 전봇대나 키가 큰 나무 아래는 위험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긴 우산이나 낚싯대, 등산 스틱처럼 길다란 물건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서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모두 뽑고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여러분은 낙뢰를 피하는 30초, 30분 수칙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번개가 치고 30초 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이 울리고 30분이 지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만약 낙뢰에 맞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빨리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환자를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의식의 여부를 살핍니다. 만약 환자의 의식과 호흡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해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편안한 자세로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환자의 몸을 담요나 옷가지 등으로 덮어 따뜻하게 해주고 또 불안하지 않도록 말을 걸어주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태풍, 집중호우, 그리고 낙뢰 안전 수칙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 학습 정리 퀴즈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1번, 태풍이나 집중호우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재난 어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안전디딤돌입니다. 문제 2번, 낙뢰 시 행동 요령, 함께 빈칸을 채워볼까요? 번개가 친 후 몇 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할까요? 정답은 30초겠죠? 또 마지막 천둥 소리가 난 후 몇 분간 기다린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할까요? 정답은 30분입니다. 다음 중 낙뢰 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키가 큰 나무 밑으로 숨는다. 2번, 우산같이 긴 물건을 멀리한다. 3번, 대피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정답은 1번, 낙뢰 시 키가 큰 나무 밑으로 숨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 밖에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태풍, 집중호우, 낙뢰 등 자연재난 시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안전한 집 안에서 기상 상황을 잘 살피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한 방법이라는 점 모두 잊지 않으셨죠? 우리 모두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아요. 안녕!